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첫 소식. KTX 열차 선로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경부선 KTX 서울 영등포에서 금천구청역 구간에서 선로에 무단 진입한 남성이 이제 운행 중이던 부산행 KTX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열차에는 승객 125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선로에 진입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인력 43명, 차량 등 장비 12대가 출동해 현장을 수습했고요.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보다도 차량 운전하셨던 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있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KTX와 무궁화호, 일반 열차, 전동 열차 등 이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요. 사고 열차는 수습 마치고 오전 7시 42분께 운행을 이어갔지만 이 사고 여파가 계속되면서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구로역 급행열차 구간, 또 광명에서 영등포 오가는 셔틀 전동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KTX와 일반 열차도 40여 대 가까이가 20분에서 최대 90분까지 늦어졌습니다. 네. 자, 오전부터 국회 국토위에서는 지금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죠? 네, 국토위 전체 회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석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관한 현안 보고, 현안 질의가 진행 중인데요. 여야는 시작부터 날카롭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 정치 모략 국책 사업 골병 든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였고요.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문구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23일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관련 자료가 담긴 온라인 사이트를 열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이 국토부의 자료 공개,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라면서 원 장관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객관적인 파일도 조작이라고 한다면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조작이라고 할 것이고 그럼 회의는 시작부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네. 원 장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현안 보고 전에 민주당이 이제 의사진행 발언 통해서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를 계속해서 촉구하자 원 장관은 보고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사과부터 하라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온 민주당 전현직 대표부터 사과해야 한다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고요. 이어진 현안 보고에서 원 장관은 이 사업 추진의 책임자로서 예. 하루빨리 최선의 노선이 결정돼서 정상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양평을 비롯한 이 고속도로 이용 지역의 주민과 국민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사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 하루속히 끝나야 한다라는 입장 밝혔고요. 그리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 백지화 결정은 적절했느냐라는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 원 장관은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자,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얘기는요. 잠시 뒤에 현장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시니까 그때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확인이 기각이 됐습니다. 유가족들 참담한 심경을 표했죠? 네, 어제 오후에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기각 결정 직후에 유가족들은 오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고 12구 이태원 참사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참담하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그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심정을 토로했고요. 또 이 장관을 향해서는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장관은 바로 업무에 복귀를 했어요. 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 장관은 어제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첫 일정으로는 충남 청양군의 호우 피해 현장 방문했는데요. 오랜 시간 저의 공백으로 인한 것들을 두세 배 노력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오늘은 업무 복귀 후 첫 중대본 회의 주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 체계가 기후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재난관리 체계를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장관은 그렇고요. 다른 책임자들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흘렀지만 책임자 중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사 책임으로 구속된 핵심 피고인 6명 모두 풀려나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요. 경찰이 검찰에 넘긴 피의자 7명, 김광우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 3팀장,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의 1, 2팀장 등도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검찰 수사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정민 대표 유가족협의회의 대표 직무대행은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피고인들의 죄를 가볍게 해줌으로써 윗선의 책임 소재 덮어버리고 이 참사가 별것 아닌 양 흘러가고 묻혀버리지 않을까 걱정되고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직 제주도 의원이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죠? 네,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 현직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강경흠 도의원인데요.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예.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경흠 제주도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는데요. 경찰이 지난 4월에 이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 지역의 모 유흥업소 단속해서 추가 수사를 벌이다가 강 의원이 지난해 말에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를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입건한 겁니다. 예. 도 의원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는데 성매매는 없었다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은 강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아직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 전력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요. 예. 이 일로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서 30일 출석 정지 그리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 이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83%로 확인됐는데요.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 까지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 열고 지난 20일에 이 강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제주도 의회도 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